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사는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에 누워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겉으로 보면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것 같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합니다. 자는 동안 자꾸 뒤척여서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해요.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영희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중앙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시는 68세 이종수 할아버지도 밤에 두세 번 깨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옵니다. 라며 고개를 저으셨죠.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심지어 낮 동안의 활동량까지 모두 수면 질에 영향을 줍니다. 겉으로는 오래 잔 것 같아도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이 따라다닙니다. 수면 문제는 밤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낮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심지어 저녁 식사와 음료 습관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에 사는 영희 할머니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종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년기에도 아침에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면 개선 팁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68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밤에 두세 번 깨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져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노년기 수면 관리 교육을 듣고 저녁 늦게 하던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저녁 산책과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꾸벅꾸벅 조는 일이 줄었습니다. 숙면이 주는 첫 번째 효능은 면역력 회복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면역세포를 재정비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깊은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도 숙면을 회복한 뒤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달고 살던 감기에서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숙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 속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청소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도 숙면을 위해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이면서 최근에는 예전보다 기억력이 또렷해졌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숙면은 심장과 혈관의 휴식을 돕습니다. 자는 동안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며 혈관벽의 부담이 줄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오히려 아침 혈압이 치솟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은 정신적 안정을 줍니다. 깊이 잔 날은 아침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작은 일에도 덜 예민해집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지만 요즘은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노년기 숙면은 면역력, 뇌 건강, 심혈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온까지 지키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사는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최근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아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가장 첫 번째 팁은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늦게 잤더라도 기상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죠. 영희 할머니는 예전처럼 주말마다 늦잠을 자지 않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밤에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68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화곡역 근처 작은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해 밤의 숙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햇볕을 쬐고 나니 밤에 눈이 절로 감긴다며 웃으셨죠. 세 번째는 저녁 식사와 음료 조절입니다. 늦은 저녁에 과식하거나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영희 할머니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십니다.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취침 전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부드러운 조명의 스탠드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수 할아버지는 요즘 자기 전 서울시립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을 한 편 읽는 시간을 갖는데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수면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5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커튼이나 암막 블라인드로 빛을 차단하고 소음을 줄이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희 할머니는 최근 동네 전기가게에서 암막 커튼을 설치한 뒤 이제는 새벽에 불빛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시간, 햇볕, 식습관, 취침 전 루틴, 침실 환경을 조금만 바꾸어도 노년기의 숙면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며칠 안에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70세 김정우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어쩔 수 없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두세 번 깨는 것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죠. 하지만 보건소 수면 상담에서 의사에게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나이 때문에 수면 패턴이 조금 변하는 건 맞지만 깊은 잠이 줄어드는 건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입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그 후로 수면 환경과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다시 67시간의 안정된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무조건 잠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수면 시간 자체보다 숙면 비율이 중요한데 습관을 바꾸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한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낮잠은 무조건 나쁘다입니다. 낮잠을 전혀 안 자는 것도 피곤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에 짧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뇌와 몸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저녁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사는 74세 윤말순 할머니는 예전에는 오후 5시쯤 1시간 넘게 낮잠을 자서 밤에 잠이 안 왔지만 이제는 오후 2시에 20분 정도만 눈을 붙이고 밤에 깊이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TV를 보면서 잠드는 게 편하다입니다. 사실 TV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드는 시간을 늦춥니다. 70대 중반의 이강자 할머니도 자기 전 드라마를 보며 잠드는 습관을 끊고 대신 라디오 음악을 들으며 누우니 30분 이상 뒤척이던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는 시간만 많으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이 부족하면 아침에 피곤하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시간과 함께 수면질을 함께 관리해야 진짜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것이 숙면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나이 탓만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69세 최명순 할머니는 몇 달 전까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음식과 숙면 강의를 듣고 식단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죠.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에 눈 뜰 때 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 트립토판과 비타민 비육의 궁합입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고 비타민 비육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데 필요합니다. 명순 할머니는 저녁 식사에 두부나 달걀, 닭가슴살 트립토판 함유를 넣고 곁들인 반찬으로 시금치나 바나나 비타민 비육 풍부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밤에 눈이 절로 감기더랍니다. 두 번째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짝꿍입니다.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그네슘은 근육 긴장을 풀어 숙면을 돕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73세 김태수 할아버지는 저녁에 멸치와 미역국 칼슘과 함께 호두나 아몬드 마그네슘을 곁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줄고 깊이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허브티와 복합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같은 허브티는 긴장을 풀어주고 현미밥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 안정감을 줍니다. 명순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현미밥빵 공기와 함께 카모마일 차를 마셨는데 자기 전 마음이 편안해져 숙면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에 방해되는 궁합도 있습니다. 저녁에 고기와 매운 음식, 카페인 음료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산 역류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 초콜릿과 커피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두 음식 모두 카페인이 있어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숙면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음식 궁합을 조금만 신경 써도 밤에 훨씬 편안한 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사는 71세 장미자 할머니는 숙면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마다 따뜻한 우유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며칠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죠. 보건소 영양 상담에서 확인해 보니 속이 약한 분들은 우유의 유당이 소화를 방해해 숙면보다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좋다는 음식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은 숙면에 좋지만 영양제를 통해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 속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필요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권장량에 맞춰 보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뿐 아니라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잠드는 시간을 당길 수 있지만 수면 주기를 방해해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69세 박찬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막걸리 한 잔이 습관이었는데 그걸 끊고 나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 부담을 줄이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늦은 밤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해 잠을 설치게 합니다. 가능하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간식이 필요하다면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보리차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약, 이뇨제, 일부 심장약은 복용 시간에 따라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변경해야 합니다. 결국 숙면을 위한 음식 섭취는 좋다는 것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나의 체질, 복용 중인 약, 생활 패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사는 73세 송경자 할머니는 숙면에 좋다는 호두와 따뜻한 우유를 매일 저녁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새벽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끊기기 시작했죠. 영양 상담에서 들은 조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먹는 시간과 양이 맞지 않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숙면을 돕는 음식은 자기 12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위가 소화하느라 쉬지 못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호두나 바나나 같은 숙면 간식은 저녁 8시 전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소량이 원칙입니다. 노년기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 밤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체중 증가와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두는 하루 45알, 아몬드는 78발, 바나나는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양제 역시 더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로 수분은 하루에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중 소변으로 인해 수면이 자주 깨게 합니다. 안양에 사는 경자 할머니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12컵 정도로 줄이고 아침과 낮 시간에 충분히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네 번째로 카페인 당분 함유 식품은 오후 2시 이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은 수면을 지연시키고 밤새 뒤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오후 시간대에는 카페인 없는 허브티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시간도 수면과 연관이 큽니다.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은 오전에 복용하면 밤중 소변으로 인한 수면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용 시간 변경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해야 합니다. 결국 숙면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잘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습관만 잡아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72세 박영희 할머니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68세 이종수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사례로 소개해드린 여러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고 낮에 꾸벅꾸벅 졸게 되는 문제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더 일찍 빛을 쬐고 저녁 식사와 음료 습관을 조절하고 침실 환경을 바꾸는 작은 노력이 쌓이면 몇 주 안에 놀랄 만큼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숙면 팁들은 모두 비싼 장비나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 산책, 집안 조명 조절,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간단한 저녁 메뉴, 그리고 잠자기 전에 조용한 시간. 이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뒤척이고 아침에 개운함이 사라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다음 달 이맘때 거울 속에 나와 대화를 나누며 요즘은 아침이 참 가볍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노년의 시작은 잘 자는 밤에서 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고 내일 아침 상쾌한 미소로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